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열린 양양군의회의 예산심의 현장에서 특정 공무원에게 키워주겠다, 민간업체의 영업 형태를 바꾸게 하라 등 적절하지 않은 언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재했던 위원장마저 예산 관련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지만 도 넘은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작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열린 양양군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둘째 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담당하는 삭도 추진단의 예산심의가 끝날 무렵 군 의원이 갑자기 해당 부서 과장의 승진 얘기를 꺼냅니다. 단장님 언론에 국장의 좋은 소식도 언론에 비쳤는데 열심히 하셔서 승진도 하시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군 의원의 돌발 발언에 해당 과장은 어리둥절한 듯 답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도를 넘은 발언은 회의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양양 지역 장례식장의 영업 형태를 바꾸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또 관련도 될 수 있어요. 양양 장례식장 있잖아요. 네. 그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입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의원은 장례식장에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내부 좌석을 입식으로 바꾸도록 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장례식장 2천만 원 개설됐는데 입식으로 하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죠. 이런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의 등 다른 절차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다 못한 위원장까지 의원들에게 예산안 질의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에 집중해서 좀 해주시기를.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인데 양양군의 보조금으로 음식값과 이용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을 바꾸면 이용객 수용 규모가 줄어들어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양양군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갑질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매년 이러니까요. 매년. 행정감사 아니면 예결위 감사. 그리고 이번엔 예결위 감사는 이 보조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뚱맞은 입식 좌식으로 또 따져서 괴롭히고 있고요. 키워주겠다고 말한 군 의원은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했고 장례식장 입식 발언에 군 의원들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더 이상 양양군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의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임산부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대부분 원정으로 해야만 했는데 속초 지역 산모들은 기본 요금의 절반 가격에 지역에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새근새근 자는 지유. 지유가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지유 엄마는 모유수유 수업을 듣습니다. 지유는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첫 번째 아기입니다. 속초 지역에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면서 산모들은 원정 산후조리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속초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속초의료원 단 한 곳인데 그나마도 야간과 주말에는 분만이 어려워 임신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산모들은 말합니다. 2주 머무는 비용은 182만 원인데 속초 지역 산모는 절반 가격인 9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일 추첨을 통해 한 달 20명의 산모를 뽑습니다. 엄청 많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우선 조리원 때문에 다른 원정 출산 가시는 산모님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산모님들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고 저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설악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24년 5월 1일 문을 연 양양 공공산후조리원은 19개월 동안 250여 명의 아기를 받으며 한 달 13명의 최대 수용 인원을 매달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양양 산모를 우선에 받고 있기 때문에
예약하지 못한 나머지 속초의 산모들은 강릉이나 춘천, 수도권까지 민간 기관을 찾아 원정 산후조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 회복부터 신생아 돌봄 교육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바른 수유 자세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고요. 또 신생아 목욕법, 기저귀 교환법, 또 아기 수유 후에 트림시키는 방법,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다 교육받고 나가서 실제로 집에 가서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게. 속초까지 강원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삼척과 양양, 영월, 화천, 철원 등 7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성 등 분만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이 8곳에 달할 정도로 지역 여건은 여전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육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춘천의 한 개인 의원 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쪽지를 받은 여성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측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무고죄를 운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온라인에는 이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 개인 의원에서 13년간 일해온 60대 여직원이 원장에게 받은 쪽지입니다. 여성에게 이런 쪽지를 건넨 건 70대 남자 원장. 원장 측은 지난주 MBC 보도가 나가기 전 피해자에게 날 협박하여 돈 받으려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가 하면 무고죄도 있는 걸 잊지 말라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보도 이후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분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문자로 해갖고 사람을 더 괴롭히면. 온라인상에서는 이 60대 피해 여성에게 댓글을 통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60대에 100만 원이면 괜찮지 않냐며 여성의 나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많고 무슨 피해를 준 거냐, 회사를 관두면 되지 않냐며 신고한 여성을 탓하는 반응도 이어집니다. 나이는 20대든 30대든 60대든 여자면은 그런 거를 하면 수치심을 똑같이 느끼고 그 상대방 그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좀 조심해서 해줬으면.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지인들이 남편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라거나 상황을 캐묻는 전화가 이어지면서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압박과 회유, 비난, 조롱은 모두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침해당한 경우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그런 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시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장 측은 치매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예정이고 이 사건 이후 증상이 급격히 심해져서 본인과 정상적 대화가 어렵다. 치매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복지보건 분야에 도 예산의 40% 수준인 3조 3,323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양육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핵심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육아수당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양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류인출 강원도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민섭 위원장은 류인출 도의원이 1년여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는 중대범죄를 반복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강원도의회를 향해 더 이상 개별 의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윤리위를 소집해 류 의원을 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앞서 2일부터 지류형 양양사랑 상품권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19일부터는 카드형 상품권까지 확대해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양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이 있고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양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9월 첫 발행됐으며 1월 기준 가맹점 수는 98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튀르키예 안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강원FC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 연습 경기를 병행하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데 앞서 2시즌 연속 안탈리아 전지 훈련으로 2024 시즌 준우승, 2025 시즌 파이널 A 진출 등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은 전지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조별 예선 상하이 하이강과 홈 경기로 2026년 첫 경기를 치릅니다. 최광익 강원 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오늘 강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강원 교육이 사실상 소멸의 공포를 마주한 위기라며 판을 갈아엎는 대담한 용기와 확실한 결단으로 강원 교육의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1교 1변호사제,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실천, 사교육비 지원,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제 구축, 맞춤형 교육 복지 등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 강릉원주대가 이주 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이주 배경 학생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실시하고 3월부터 강릉 지역을 거점으로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